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FOMC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장 초반 하락에서 반등을 하는가 싶었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9%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2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28% 하락, 원달러는 1196.30원으로 0.06%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지수는 31.16으로 4.21% 상승을 했고,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46%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03%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과 동일하고요. 30년물 국채금리는 0.51%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먼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번 분기에 대한 강력한 수익 및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4% 상승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에 대한 코로나 백신 임상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 상승을 했고, 존슨앤존슨은 4분기 순이익 예상치가 상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3%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2.48달러의 이익과 51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를 했는데, 이는 예상치 주당 2.31달러보다 높고 508억 8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예상치보다는 월등한 상회가 되지 못하였기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컨퍼런스 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F5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연간 매출 성장 추정치를 하향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고요. 네이빈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이익이 78센트가 나왔는데 예상치 87센트의 수익보다는 하회가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회사인 암의 인수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각국의 경쟁 당국이 해당 인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규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높은 수익률에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는 은행주와 에너지주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2%씩 상승을 했고, 옥시덴털 페트리움과 APA 크롭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소피의 투자 책임 전략가 리지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소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클레이스의 매니시 데스판드는 통화 긴축으로 인한 하방 위험성은 과거보다 더 높습니다. 고통은 지금까지 고평가 주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더 광범위한 위험 회피 징후가 양조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 회의에서 이르면 3월에 금리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서 취소했던 쉬운 정책을 뒤집는 다른 긴축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단기금리 전략 책임자 마크 카바나는 우리는 그들이 비둘기 파적인 것처럼 들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의 하락과 지정학적 긴장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처럼 매파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준이 나서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카바나는 연준이 2018년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3월이 될 다음 회의에서 이르면 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5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앞둔 성명서와 비슷한 논평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3월 FOMC 회의 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8,500명에 대해 유럽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군 8,500명에 대해 대비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을 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문서로 된 답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주 안에 서면을 답변하기로 예상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도 10월 전망 때 이때 4.9%가 나왔는데 이때보다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망 교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직전 전망치와 비교해서는 0.2%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4%로 예상치보다는 1.2% 하향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천문학적 재정 정책인 더 나은 재건의 투입 규모, 즉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통화 확정 정책의 조기 철회가 이뤄졌으며 공급난 지속 등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3.8을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월 115.2보다 낮은 수치고 예상치 111.7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1월 제조업 지수는 8로 지난달 16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이면서 예상치 15보다도 역시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3달째 둔화 중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93.4%로 전망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2.29달러 상승한 배럴당 85.60달러로 2.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면서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공격을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았고 생산 차질 우려도 더해졌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 프라티바 타르케는 러시아의 갈등이 유가의 공급 압박을 전혀 완화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유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월간 생산량 목표치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는 강하다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시 47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현재 개인과 기관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방어하면서 0.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0.43% 상승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종목으로는 푸른기술, 에너토크, PHC, BDI, 대원전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가로는 지금 현재 신규 종목으로도 각광받고 있고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토엔가 그리고 성광 등이 있습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아의 협동로봇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삼양식품,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메리츠 화재 등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기아순으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현대차인데요.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역시 실적에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 컨센서스가 50% 혹은 100%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이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기록에 꼭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카카오게임즈, 3위는 LG화학, 4위는 MBT, 5위는 SK텔레콤 순이었습니다. 기간의 순매도로는요. 1위는 기아, 2위는 현대차,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삼성전기, 5위는 삼성 SDI 순이었습니다.
기관들도 역시 현대차와 PI 첨단 소재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두 개 종목은 예상치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일 새벽 연준의 FOMC 회의가 종료가 되고 연준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경제 지표들이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주범인 원유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고 수요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0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2월 CPI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 연준이 우리의 예상치 않의 결과를 놓는다면 당연히 시장은 안도감과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적어도 2월 CPI 발표 전까지는 우리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장 우리는 늘 현금은 깡패다,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준이 예상치 범위 내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중요성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